지표면을 기어다니는 개미는 지구 행성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인간의 존재를 인지할 수는 있지만 인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간과 물리적으로 접촉했을 때뿐이며 이때도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자연 속의 개미만이 아닌 집개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공생을 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존재는 이들 개미들이 가진 미시의식 수준으로 인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의식적으로 큰 격차를 보유한 존재입니다. 개미들은 1억 3천만 년 전에 최초로 출현해서 종강교배로 분화해냈지만 진화하지 않았고 그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현재까지 자기들만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진화론자들은 개미조차 말벌과 다른 벌들의 공통조상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주구장창 존재의 흔적조차 없는 공통조상을 각 생물종마다 들먹여야 하다니 공통조상 대체는 누구신가요?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에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지가 더 높아지기는 하지만 이것들 역시 조금 더 확대된 미시의식을 가질 뿐 인간과 의식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종이 거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수의 인간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개미와 마찬가지로 틀에 박힌 인간사회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며 인간 그 자체를 벗어나는 의식의 확대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 인간들을 관찰해보자면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의식을 집중하고 그 안에서 희로애락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서 소비를 위한 새로운 옷, 신발, 잡화, 차량과 가방 그리고 소위 명품이란 상품의 정보도 얻습니다. 아무리 생산 라인에서 고급 소재와 비싼 재료를 사용했다며 광고를 해도 그 잘난 명품이란 것의 원가가 대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도 모르고 밥 먹을 돈을 아껴 여러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구매를 하는 인간 개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유명한 디자이너의 이름이나 이니셜을 쳐박아 놓아 명품이며 그것들을 소유해서 얻게 되는 원시적이고 미시적인 만족감과 타인에 대한 과시욕이 구매 충동을 유발합니다. 후진국, 선진국을 막론하고 이런 수준이 바로 지구 인류 대다수의 대표적인 의식 수준입니다. 하늘의 UFO가 조용히 떠서 우리 인간들을 마치 개미처럼 관찰해도 우리는 이들 외계인들을 인지하지 못하며 인간개미 그 자체로서 우리 자신들만의 의식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 외계종들은 그들의 우주선 내부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각 인간의 뇌파와 생각을 시시각각 정밀 스캔하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사일례로 지구 인류의 의식과 과학, 기술, 문화, 음악, 문학, 예술의 발전을 이끄는 인간 개체는 극소수들 중에 극소수들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극소수들이 시작한 것들을 그 다음 단계의 극소수들이 실행하고 현실화시킵니다. 그리고 중간층의 인간 개체들이 그렇게 현실화된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합니다. 이들 외에 나머지는 극소수에 의해 만들어진 판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누리며 인류 문명이라고 불리는 큰 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평등과 인권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들이 가진 의식 구조의 계층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극소수가 만든 것들을 누릴 나머지가 없으면 극소수의 존재의 의미 또한 없어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극소수가 깨어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의식의 답보 또는 고정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카자흐스탄의 페센코프 천체물리학연구소의 물리학자 블라디미르 셰르박과 우주생물학자 맥심 마크코프는 지구 인류가 우주의 다른 태양계 출신 존재들에 의해 유전적으로 개발된 것을 확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의 발표는 프랜시스 크릭과 함께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마크코프와 셰르박의 연구에 따르면 DNA 코드의 간단해 보이는 배열은 기호로 된 언어처럼 문자 패턴이 나타나고 또한 체계적인 십진수 표기법과 논리적 변환이 사용되는 수학적 정밀도로 만들어진 것을 간파했고 반복되는 디지털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 DNA 측정 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수학적 비율, 분수 및 상수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37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학술 저널 이카루스에서 두 과학자들은 DNA의 화학 구조와 관련된 계산을 수행하면서 숫자 37이 9번 추론되는 것을 알아냈으며 이런 확률은 10조분의 1이라고 밝혔습니다. 숫자 37은 마치 외계 문명에서 인간 유전자 속에 숨겨놓은 나무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바탕을 두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과학자들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자신들의 연구를 비교 분석한 후에 인간의 DNA는 최소 100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입니다. 인간의 DNA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된 후인 2015년에는 신비한 검은 액체를 품은 미세한 크기의 티타늄 부체가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되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판스퍼미아 이론을 증명한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인 판스퍼미아는 지구에 생존하는 생명체의 기원이 지구 바깥의 우주에서 유입되었다는 가설이며, 이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철학자 아낙사고라스가 저술한 책입니다. 2015년 1월 영국 버킹엄 대학교와 셰필드 대학교의 공동과학자팀은 먼지를 포함 대기 입자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27km 상공으로 풍선을 띄워보낸 후에 회수를 했고, 이때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 정도의 작은 금속 구체가 풍선 밑에 달린 샘플 수집기 표면과 충돌하여 자근홈을 남기고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와 금속 구체는 우주에서 빠른 속도로 지구의 지표를 향해 낙하하고 있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팀의 리더인 웨인라이트 박사의 X선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금속 구체는 티타늄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바나듐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바나듐은 쥐의 성장들이고 식물의 뿌리와 줄기 성장에 필수적인 원소이며 바나딜 설페이트 형태로서 인간에게도 건강보조 식품으로 섭취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외계 기원이 확실해 보이는 이 구체에 대한 분석은 과학자들의 머리를 멘붕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구체의 표면은 무광택의 균사체가 덮고 있었고, 구체의 중심에서는 생물학적 성분의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샘플 수집기와 충돌할 때 어떤 모종의 센서가 작동해 내부의 성분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로 유입되는 운석에서 외계 박테리아를 발견한 적은 있어도 이처럼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것 같은 초소형 티타늄 재질의 구체와 그것에 마치 의도적으로 포함된 것 같은 유기 성분을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성분의 구체가 지구의 땅에 충돌한 후에 내부에 품고 있는 유전자가 버섯이나 이끼, 균사체, 곰팡이, 식물 또는 단세포 생물로 발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구체는 마치 행성의 초기 테라포밍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고 우주 공간을 날다가 행성의 중력에 이끌리면서 정착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의 재질은 섭씨 1668도의 용융점을 가지고 있는 티타늄으로 지구 대기권 진입 시에도 녹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 구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참고로 우주 왕복선의 지구 대기권 진입 속도는 초속 8km 정도이고 표면에 섭씨 1500도 정도의 열이 발생하는데, 속도가 높을수록 표면 온도는 섭씨 1만도까지 올라갑니다.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방식의 행성 테라포밍은 지극히 무작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저편 어느 곳에는 이런 구체들을 생산하는 외계인들의 공장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주로 날려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이런 구체들 수백만 개가 한 행성에 떨어진 후에 식물이 번식하기 시작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동물이 숨을 쉴 수 있는 대기가 형성되면 더 큰 구체들에 실린 동물과 인간들이 도착하는 방식인가요? 그렇다면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테라포밍을 할 정도의 외계 문명이라면 그들은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만약 우주의 어느 지점이 시간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곳이고 이런 티타늄 구체들을 우주에 씨부리게 할 여유가 있는 초월적인 존재들이 상주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주중앙본부이자 컨트롤타워이고 신이 거주하는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 외계인들은 지구 인류가 공인하는 납치범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은 미래의 지구에서 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클론으로 복제되면서 수만 년 동안 세대를 이어온 이유로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졌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를 사육하고 지구인들을 납치해서 유전적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에서 시간을 거슬러 현재의 지구로 올 정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레의 외계인들에게 유전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타임라인으로 진입해서 해결했을 것이며 현재 지구로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스를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유전자 문제는 애초에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의 진정한 목적과 의도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레이 외계인들이 지구에서 실제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구에 도착해서 인간과 지구 생태계를 관찰만 하는 다른 여러 외계종들과 달리 그레이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물리적인 직접 개입을 감행합니다. 그레이들은 단지 인류와 소들만 손대는 것이 아니라 지구 생물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생체 실험을 진행합니다. 희생된 소들이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소들이 설사방목되어 있더라도 항상 인간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일단 젖혀놓더라도 인간과 소에 대한 그레이들의 생체 실험은 생식 기능과 생식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이것 때문에 그레이들에게 유전적 문제가 있다는 헛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들은
사실상 지구 인류를 사육하면서 관찰하고 있으며 우리를 그들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은밀하게 유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인류의 기원과 그레이의 기원을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그레이 외계인종은 크게 나누어서 지휘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위 계급의 키 큰 품종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아주 키가 작은 마치 일개미 같은 하부 계급의 두 가지 품종으로 나뉩니다. 원래 키 큰 그레이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종족들 중 한 가지이며 작은 그레이들은 큰 그레이로부터 파생된 생체 로봇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키 큰 그레이들 또한 어느 시점부터 완전한 생물체가 아니게 되었는데 이들은 우주 문명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 있는 행성에서 초고도의 지능을 갖춘 존재로 발달했고 자신들의 신체를 생명체 수준을 넘어 더욱 진보된 일종의 인공생명체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그레이 문명은 자연생명체였던 자신들 신체의 형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주를 여행하기에 적합한 사이보그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지구 인류에게도 이런 개념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인간 신체 역시 우주의 혹독한 환경에 맞춰 오랜 시간 동안 우주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이보그화 또는 로봇화시키는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 보고된 그레이들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큰 그레이는 DNA 기반 생명체 버전의 성향을 아직도 약간은 지니고 있는 반면 작은 그레이들은 생명체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이보그입니다. 큰 그레이들 역시 자기 감각이 없으며 이들의 지능과 동기부여는 생물학적 감각에 의한 입력이 아닌 양자합성과 분석 프로그램에서 실행됩니다. 그레이 외계인은 초고도로 진보된 과학으로 인해 물질적 원자 너머에 존재하는 자연적이고 영원한 존재와의 영적 연결이 끊어진다면 미래 지구 인류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인류는 최소한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과 돈에 대한 새로운 노예화가 진행되었으며 이제는 노예를 벗어나 인간의식의 좀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고대에도 극소수의 과학자들에 의해 획기적인 무기와 발명품들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것들은 어쨌든 국지적이었고 일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기를 거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기술과 과학은 갑자기 초고속 발전의 급물결을 타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천 년간의 인간 역사에서 기술이 축적된 결과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간 문명 모든 것에 대한 발전이 가속되었고 이것은 지구막 외계에서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왜 그레이 외계인들은 그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인류를 찾아 지구에 오는 것인가요? 아직까지 자연적인 신체를 가진 지구 인류는 신들의 영역인 갓버스와 연결 고리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영들은 물리적 세계를 체험하도록 창조주 근원에서 파생되어 생물학적 신체로 들어가게 되었고 생물학적 신체와 영이 상호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의 속성은 신체가 사이보그화된 그레이들의 내부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레이들의 지성적인 면 역시 영의 감성이 투사되지 않고 인공적이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우주의 구조 자체가 인간의 뇌신경과 닮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약 690억 개의 뉴런을 포함하는 뉴런 네트워크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는 최소 1000억 개의 은하가 모인 우주 외부로 구성됩니다. 인간의 뇌와 우주는 각각 질량의 30%만이 뉴런과 은하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명백하게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인 물과 함유한 물과 우주의 암흑에너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은하의 공간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인 스펙트럼 밀도를 계산해 인간의 뇌와 우주를 비교했고 1마이크로미터에서 1mm에 불과한 손의 신경막 내의 분포가 500만 광년에서 5억 광년에 이르는 우주웹 내의 물질 분포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영을 가진 우주의 모든 생물들이 물질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우주웹 내부에 시시각각 업로드되며 기록됩니다. 이것을 아카식 레코드라고 말하며 우주 어느 지역의 도서관이나 어떤 특정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영을 가진 개체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언행은 우주와 완전한 동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 거대 슈퍼컴퓨터 그 자체인 우주에 소속된 각 개별 컴퓨터가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고 보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레이 외계인종은 영의 부재로 인해 우주와의 동기화가 멈춘 상태이며 창조주가 있는 갓버스와의 교신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레이들이 저지르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아카식 레코드에 저장되지 않으며 우주의 영들이 업로드하는 물질세계 경험 자료 또한 업로드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불멸성을 얻었지만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노출된 극비 정보 그리고 정보원들에 따르자면 그레이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영의 소환을 위해 인간과 그레이존 간의 혼성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들이 저지르는 인간 납치는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지구 행성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매체들이 공유하는 그레이와 지구 인류의 혼종 사진들도 존재합니다. 그레이들의 인간 납치 목적은 자신들의 유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지구 인류가 가진 영을 어떻게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부재는 곧 창조주인 근원으로 영을 회귀시키는 영적 발전이 완전히 정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그레이들은 지구 인류를 자신들처럼 영이 없는 사이복으로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을 전수해주며 우리를 물질에 집착하는 노예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레이들은 우주의 다양한 종족들 중 영적 발전의 실패를 경험한 종으로 이들이 지구 인류에 대해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판스퍼미아 이론을 증명하는 우주의 씨앗 뿌리기는 이들 그레이들조차 창조한 세계 갓버스 내에 초월적이고 신적인 존재들이 진행한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